북한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평양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내각 고위 관료와 보안서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목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거였습니다. 2013년 가을에 있었던 이 총살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의 정치 간부들이 모인 교육 현장을 총살 장소로 택함으로써 고위층이라 해도 예외 없는 사상 통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북한 내 공개 처형은 확인된 것만 최소 144회, 처형 인원은 358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 평양을 공포정치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내 처형 장소 12곳은 모두 김정은의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 반경 30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5곳은 10km 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김일성 정치대학을 비롯해 김정일 사회안전대학 등 교육기관과 군시설이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겨냥해 동료나 가족이 처형 장면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공포 정치의 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되자 내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봉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봉쇄 이후 5년간 사형 선고 인원은 이전 5년에 비해 240% 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 K-팝을 비롯한 외부 문화 콘텐츠와 음란물 시청 등의 혐의로 처형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봉쇄 이후 4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최근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처형 장소를 실내나 사격장으로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사형 집행에 대해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설조사기구 설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 2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일차 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한다는 발표에 참석자들의 이른바 물개 박수가 쏟아집니다. 폭풍 같은 만세 환호와 박수로서 정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두 팔을 거의 얼굴까지, 일부는 이마 위로 들어올려 격정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박수를 멈추라고 손짓할 수 있는 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뿐.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조용원이 호명됐을 땐 손높이가 훨씬 낮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반응이거든요. 통상 1호 행사를 포함한 중요한 그 회의 행사는 사전에 리허설을 수차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자세라든가 눈높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참석자들이 최고 지도자를 향해 박수를 대충 칠 수 없는 나름의 배경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전 부위원장은 2013년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됐는데 북한은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장성택이 건성박수를 쳤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당시 당 대표자회는 김정은이 처음 등장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오른 후계자로서의 공식 데뷔 행사였습니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넘은 권력을 탈취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요 정치 행사에서 박수를 제대로 치지 않은 게 반역 의도를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 스타일의 박수도 마치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도 혈통의 핵심만 좀 비슷함이 높고 천천히 칠 수 있고 다르게 치죠. 장성택이 그 김씨 일가와 같은 형태로 박수를 쳤다가 숙청된 경험이 있죠. 김정은 외에 현재는 딸 김주애 정도만이 이런 방식의 박수를 치는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지난 7월 말 압록강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한 직후 현지에서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한 김정은 총비서는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의 책임을 물어 우리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이 경질됐는데 이들이 처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과 관련해 관련 동향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날조라고 반발했던 김정은이 간부들을 집단 처형한 것은 실제 피해가 컸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북한 간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수해 복구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도 북한은 오는 9일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 광장에 임시 무대로 보이는 빨간색 구조물과 의사당 맞은편에 새로운 구조물이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구구절에도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경축 행사를 열었는데 열병식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 영상물입니다. 2022년 황해도의 한 광산에서 22살 농장원이 공개 처형됐는데 남한 영화와 노래를 보고 듣고 주변 7명에게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이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위에 놀랐습니다. 북한은 2020년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이 법에 따라 실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동해로 목선을 타고 탈출한 탈북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보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감회가 너무 심해졌고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남한 문화 단속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걸 반동으로 교육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휴대전화를 검열해 아빠나 쌤처럼 남한식 표현으로 번호가 저장됐으면 단속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려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정부 의지의 결과입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